지난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리더십 특성 이론에서는 성공한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리더십 발휘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리더의 특성만으로는 리더십에 관해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높은 성과와 관련 있는 리더의 행동을 파악하여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는 데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는 특성 이론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관찰이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관찰 가능한 행동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리더십 행동 이론은 행태 이론이나 행위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성 이론이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주된 관심을 두는 데 비하여 행동 이론에서는 리더십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특성 이론에서 행동 이론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84년에 스톡들이 특성 이론에 대해 검토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정 특성은 리더로서의 성공과 연관은 있지만 그것이 리더의 성공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비관적으로 해석하면서 특성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40년대 이후 파블로프, 손다이크, 스키너로 이어지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을 연구하기보다 환경 조건이 관찰 가능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양상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 분야에서도 관찰 가능한 리더십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더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뛰어난 리더를 확보하는 방법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리더십 행동의 본보기를 파악하여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격과 지능, 태도, 가치관 등 리더의 내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리더의 외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특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을 덜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내면적 특성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의 관심이 행동 이론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십 행동 이론으로 아이오와 대학의 리더십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 미스미의 PM 이론, 미시간 대학의 리더십 연구,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 리커트의 시스템4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LBDQ라고 하는 리더 행동 기술 질문지를 통해 여러 형태의 집단과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구조주도와 배려입니다. 구조주도형 리더십은 과업을 정의하고 할당하며 구성원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도록 엄격한 감독을 통해 생산 실현에 보다 큰 관심을 두는 리더 행동 유형입니다. 즉 구성원들의 정서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공식적인 관계만 중요시합니다. 이에 반해 배려형 리더십은 리더 자신과 부하들 사이에 있어서 우애, 상호신뢰, 존경, 온정을 보여주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즉 리더가 부하의 복리 후생에 관심을 보이며 인간관계의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주도와 배려의 유형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4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이 4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구조주도 성향도 높고 배려 성향도 높은 리더십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 대학의 리더십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리더십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 리더십과 직무 중심 리더십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리더십은 부하에 대한 신뢰, 부하의 존중, 부하의 복리 후생에 대한 관심 등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입니다. 직무 중심 리더십은 과업의 정의와 할당, 엄격한 감독, 합법적, 강제적 권력의 사용 등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성과를 올린 리더들은 부하의 인간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인간 중심적인 리더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와 미시간 대학 연구의 한계는 모두 상황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격자 이론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와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교차시킨 이론입니다. 관리격자 프로그램은 상당 기간 동안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관리격자는 리더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Y축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X축의 생산에 대한 관심 두 가지로 나누었고 각 차원을 구등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81개의 리더십 유형이 제시되었고 기본적인 형태로 좌표 5지점에 독특한 명칭을 붙였습니다. 바로 무관심형 리더, 사교 모임형 리더, 과업형 리더, 중도형 리더, 팀형 리더 등 5가지 유형입니다. 이 5가지 스타일 중에 팀형, 즉 9.9형 리더를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9.9형의 팀형 리더를 생산과 인간에 모두 관심을 갖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리더십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리더십은 1.1형 리더, 즉 무관심형 리더 또는 무기력형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행동 이론 중에서 주요 3가지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리더십 행동 이론은 리더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 범주를 파악해서 이러한 행동이 리더십의 유효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행동 유형은 주로 일에 관련된 차원, 사람에 관련된 차원 등 2가지 차원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이론 역시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점으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 범주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행동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설문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리더십 행동 이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리더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추출한 다음 설문으로 구성하여 리더 자신이나 부하들에게 배포하고 설문에 제시된 행동을 리더가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묻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설문 응답자의 지각 자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각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은 리더십이 미치는 하위자의 성과와 만족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동이론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조직 문화의 변화, 하위자의 장기적 역량 개발,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의 변화, 조직 구조의 변화, 조직 전략 변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는 간과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계점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리더의 행동을 파악하여 보편 타당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리더십의 유효성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리더십 상황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공헌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십 특성 이론이 다소 관찰이 어렵고 추상성이 강한 특성에만 의존하여 리더십을 설명하려고 했던 관점이었다면 리더십 행동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관찰 가능한 행동 스타일을 파악해내고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첫 번째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헌은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의 본보기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리더로 양성시키는 리더십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행동이론을 통해 개발된 리더십 행동 범주들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